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스타 김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됐는데, 자, 제목이 정답률 높이는 실전 800 플러스입니다. 자, 저희 강의는 일단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론을 짧게 정리하고 난이도가 있고 아주 오답률이 높은 중요한 문제 위주로 풀이를 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자, 그중에서 오늘은 파트 1 문제를 풀어요. 파트 1에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을 풀게 되는데,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 나가기 전에 저희 강의하고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나서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커리큘럼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2회차 동안의 강의에 여러분들이 파트 1 문제를 보시게 될 건데, 그 중에서 오늘 풀게 될 문제들은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시게 될 거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 실제 시험에서는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이 비교적 풀기가 좀 수월하고,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은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밑으로 쫙 파트 2가 진행이 되는데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두 내용씩 여러분들 이어지는 내용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파트 이렇게 진행하고 2, 그리고 여기서부터 3, 4 들어가게 되는데, 3, 4 들어가기 전에 파트 3, 4 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풀 수 있도록 패러프레이징 정리를 합니다. 단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를 한다는 얘기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때 수업을 잘 들어두시면 파트 3, 4 문제 풀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파트 3 기본 유형 문제를 풀고, 고득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쉬운 문제를 잘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문제 맞추는 거죠. 기본 유형 보시고 난이도 높은 두 가지 형태. 파트 4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유형 보시고 나서 난이도 높은 두 가지 형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0강의로 저희 LC 강의를 끝내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이론에 그리고 문제풀이를 진행해 나가는데, 그 문제들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건대에서 오프라인을 강의하는데 지금 8년째 1위를 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수많은 학생들이 지나갔는데 그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는 문제 위주로, 중요한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 중요한 문제 위주로 뽑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저희가 레벨을 3개를 다 강의를 합니다. 기본, 중급, 실전. 그 안에서 중요한 기본 문제부터 실전반에서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주로 놓치는 문제까지 다 뽑아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문제를 전부 다 강의 중에서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오답률이 높은 문제일 거니까 당연히 어렵겠죠, 여러분. 디테일한 풀이가 들어가는 문제. 네, 그런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푸는 문제에 더불어서 앞으로 문제가 이런 형태로 출제될 거다라고 제가 구성한 문제도 추가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 앞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다,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다, 다 유추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LC 같은 경우는 만점으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강의 들으시고 복습 열심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복습을 하는 요령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복습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아는 문제가 다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있는 단어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일단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은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풀고, 그리고 나서 문제를 꼼꼼하게 풀고 나서 스크립트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파트 1하고 2는 이 질문이라는 게 없잖아요. 질문 보기가 없고 스크립트만 있잖아요. 그래서 파트 1, 2는 스크립트만 쫙 읽어 나가시면 돼요. 꼼꼼하게 정독하시면서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모르는 단어는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시고, 나중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 위주로 리뷰해 나가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파트 1, 2의 경우에 정독하시면서 왜 이렇게 답이 됐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일단 그 과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단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 3, 4 같은 경우는 질문하고 보기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결국 이 질문하고 보기가 모여서 전체 본문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질문하고 보기를 먼저 번역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아시겠죠? 질문 보기를 빠르게 읽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가실 수 있어요.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소리내서 2회 읽기라고 써 있는데, 자, 여러분 요거는 그냥 뭐 하늘천 땅지 요거 하는 게 아니고, 읽는데
소리를 안 내서 읽을 때는 내용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만 소리를 내서 읽으면 머리에 내용이 잘 안 들어온다는 학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는 영어가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소리 내어서 읽을 때랑 소리 안 내서 읽을 때랑 머리에 들어오는 내용이 비슷해야 돼요, 정도가. 그래서 소리 내어서 읽을 때 머릿속에 내용 정말 안 들어오는 친구들은 아직 영어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니까 더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영어에 익숙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이 소리 내어 읽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읽어보시고 나서는 그러면 여러분 답이 어떤 식으로 연계가 돼서 나왔는지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읽어봤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들을 때는 번역하지 않으셔도 돼요. 번역하면 흘려듣게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용 다 알기 때문에 읽어놨잖아. 그렇기 때문에 번역하지 말고 그 읽은 부분에 나왔던 단어가 귀에 걸리는지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단어 잡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야 듣기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복습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요령 다 정리가 됐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중요 내용을 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집중하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One of the men is cleaning an empty cage. B. One of the men is wearing a hat. C. One of the men is carrying a laptop. D. One of the men is polishing a light bulb. 네, 다 풀어보셨죠, 여러분? 자, 같이 들어보시면서 일단 답을 먼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One of the men is cleaning an empty cage. A. One of the men is cleaning an empty cage. 자, 여러분, 클리닝은 잘 들리잖아요. 근데 클리닝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클리닝 바로 뒤에 이 단어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A. One of the men is cleaning an empty cage. empty cage, 비어있는 새장이니까 비어있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답은 안 되겠죠, 여러분? B. One of the men is wearing a hat. wearing a hat. 자, 모자를 쓴 것 같으니 일단 답이 될 것 같고. C. One of the men is carrying a laptop. 자, 랩탑은 바닥에 있는 이런 거죠. 예, 답은 안 되겠네, 그죠? One of the men is carrying a laptop. D. One of the men is polishing a light bulb. 자, polish는 닦다란 얘기니까 여기가 안 들리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전구 발음 이래요. D. One of the men is polishing a light bulb. D. One of the men is polishing a light bulb. light bulb예요, 여러분. 전구가 좀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정답은 나왔어요, 여러분. 그죠?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내용을 보겠습니다. 남자들 중 하나가 비어있는 새 장, 우리 등을 정리하고 있다. 아니겠고? 자, 그리고 남자 중 하나가 모자를 착용했다. 자, 여러분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이 파트 1에서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 게 이 상태 동작 구분하라라는 함정인데, 함정 중에서 여기서부터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주어 is running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보통 현재 진행형은 움직임을 나타내요. 달리는 중이죠, 여러분. 동작이 나와야 돼, 그죠? 그러나 여기 앞에 똑같고, 예를 들어서 standing이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같은 현재 진행형인데 스탠딩은 움직임이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와 동작을 구분하라는 얘기는 현재 진행형에서 구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거는 현재 진행형이면서 움직임이 있고 어떤 건 움직임이 없다.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 웨어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웨어링은 지금처럼 착용이 완료된 상태가 됩니다. 반면에 프링온이나 트라잉온은 같은 현재 진행형이면서 움직임이 있어요. 써보는 중, 입어보는 중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답이 안 되는 상황이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에서는 표현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요 남자의 경우에 주어를 he라고 생각해 보시고 he has his hat, 명사라고 할게요. He has his hat on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have, has, 명사 on 해도 착용한 상태이다라는 표현으로 wearing 대신에 쓸 수 있고 요거는 난이도가 조금 높을 때 나오게 되는 표현이 돼요.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사람이 보여졌잖아요. 이 모자를 주어로 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hat을 주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hat sits on his head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sit이 사람이 주어일 땐 앉다지만 물건일 때 놓여있다. 여기 이런 단어들이 같이 와요, 여러분.
rest. 자, 사람이 주어일 때 쉬다인데 물건일 때 놓여있다가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lie, 눕다잖아요, 여러분. 그죠? 사람이 주어일 때 눕다인데 물건일 때는 놓여있다라고 번역하고 근데 요거는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함정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사다리인 경우에 이렇게 세워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 사다리 그죠? 길게 뉘어놓을 수도 있죠, 여러분. 그죠? 사람이 주어일 때 눕다이기 때문에 세워져 있는 물건은 표현이 불가해요. 이건 함정으로 잘 나오고 이렇게 뉘어져 있는 물건만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sit, rest, lie는 다 놓여있다라고 쓸 수 있는데 주의하실 거는 이 lie는 길게 뉘어져 있는 물건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정으로 잘 등장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나왔다고 해서 사람이 항상 주어로 잡히는 건 아니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요, carrying이라고 써 있는데 주의하라고 써 있잖아요. 주의해야겠죠, 여러분. 왜 주의하셔야 되느냐면 carry라는 단어는 보통 나르다, 들고 있다, 어깨나 목이나 등에 메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함정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카트에 물건을 올려놔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이걸 밀거나 끌거나 당겨요. He is carrying.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카트에 놓고 밀거나 끌거나 당기는 건 carrying 쓸 수 없다. 이거 함정으로 잘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억해 두십시오. 네, 그리고 딱다는 아니니까. 여러분, 요 발음을 주의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L을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R보다 L이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들어보세요. D, One of the men is polishing a light bulb. D, One of the men is polishing a light bulb. bulb 안 들죠, 여러분. 그죠? 요거랑 이제 비슷하게 쓰이는 파트 3, 4에 잘 나오는 단어가 이거죠, 여러분. bulk. 대량 주문할 때, 그죠? bulk, bulb. 듣기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주의하셔야 돼, 아시겠죠? 저렇게 해서 1번 문제는 괜찮고 자, 넘어가셔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She's painting the wall of a room. B, She's washing windows from outside. C, She's installing a door in a doorway. D. She's wiping a screen with a cloth. 네, 답 골라보셨죠? 다시 들어보세요.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She's painting the wall of a room. A, She's painting the wall. 자, 페인팅도 일단 wall이니까 답은 안 될 것 같아요. A, She's painting the wall of a room. B, She's washing windows from outside. B, She's washing. 자, washing인지 watching인지 한번 잘 구분해 보시고 B, She's washing windows from outside. 네, 뭐 일단 요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C, She's installing a door in a doorway. C, She's installing a door in a doorway. 네, 문 설치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D. She's wiping a screen with a cloth. She's wiping a screen with a cloth. 마지막 단어가 고민이네요. She's wiping a screen with a cloth. 네, 정답은 D번 고르셔야 되는데 여기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painting the wall. 이 오브가 좀 잘 안 들리는 부분입니다. 그죠? 이거는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으네. A, She's painting the wall of a room. A, She's painting the wall of a room. 네, 일단은 틀린 것 같고죠. 자, 그리고 이 washing windows. 자, 여러분, 이 발음이 사실은 시험장에서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 watching하고 좀 헷갈리게 되는데 이 구분이 돼요, 여러분. 이 watching이라는 단어는 뒤에 따라 나오는 목적어를 정말 목적을 가지고 집중해서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움직임이나 변화가 있는 걸 나타내요. 근데 여러분, watching windows, 윈도우에 만약에 움직임이 없다라고 치면 watching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뭐 넘어서 보는 거나 통과해서 보는 게 아닌 이상에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약간 발음이 잘 안 들린다 하더라도 아, 이거는 washing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목적을 가지고 움직임이 있는 걸 볼 때 주로 이제 watching을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문 설치하는 거 아니고 자, doorway는 출입구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단어는 이 cloth하고 이 screen입니다. screen은 지금처럼 화면으로 나올 때도 있고 칸막이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칸막이로 나올 때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고 자,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 cloth 주의하라 그랬죠, 여러분. 옷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천 혹은 천 조각으로 쓰여서 식탁보나 행주 같은 거 있죠? 전부 다 cloth로 나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파트 1에서는 여기 함정으로 자주 나오진 않지만 파트 2에서 함정으로 되게 잘 나와요. 이 room 주의라고 써있죠, 여러분. There is lots of room이라고 써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여기 is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여기 room도 여러분 s가 안 붙었잖아요. 이 room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방도 되지만 이 공간으로도 쓰입니다.
여기서는 셀 수 없는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공간으로 번역하셔야 돼요. 셀 수 있는 명사로 쓰일 때면 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공간이 많아요 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은 공간인데 공간 종류가 크게 두 개죠. 여러분 이렇게 닫혀있는 공간은 보통 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레그룸, 자동차 타면 다리 들어가는 부분을 레그룸, 닫힌 공간이죠. 근데 여러분 공간 중에서 유명한 단어가 뭐예요?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건 어때? 우주를 스페이스라고 해요. 열린 공간. 이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좀 접근이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cloth 주의하셔야 돼요. 예.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cloth 한번 들어보시는 걸로. 천 조각으로 번역하셔야 돼요. She's wiping a screen with a cloth. She's wiping a screen with a cloth. She's wiping a screen with a cloth.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스크린은 아까 제가 칸막이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칸막이는 여러분들한테 더 익숙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도 잘 등장합니다. 파티션으로 나올 수 있죠, 당연히 여러분, 그죠? 네,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칸막이. 자, 이제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A man is drinking a beverage with a straw. B, The men are facing each other across a counter. C, A man is putting a serving spoon on a counter. D. The men are picking up some trays.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A man is drinking a beverage with a straw. 음료를 마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다시 한번. A, A man is drinking a beverage with a straw. with straw는 들리시죠? 빨대? B, The men are facing each other across a counter. The men are facing each other. face, 향하다란 뜻이죠? The men are facing each other across a counter. 정답인 것 같고, 요거 사실 each other 뒤쪽 부분을 잘 번역하셔야 돼요. The men are facing each other across a counter. C, A man is putting a serving spoon on a counter. 다시 한번. C, A man is putting a serving spoon. 네, putting 두다 놓다. C, A man is putting a serving spoon on a counter. 올려놓는 중은 아닌 것 같고. D, The men are picking up some trays. D. The men are picking up some trays. 네, 트레이를 들어올리는 중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음료를 마시고 있다. 자, 빨대잖아요, 여러분. 요거 발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듣기가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A, A man is drinking a beverage with a straw. A, A man is drinking a beverage with a straw. 네, 조금 듣기 어렵죠, 여러분. B, The men are facing each other across a counter. 자, face는 향하다란 뜻이에요. 남자들이 서로를 향하고 있다. 카운터 너머로. 그러니까 답이 되는 상황이죠. 자, 요 표현이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옵니다. across from 명사 하게 되면 명사를 두고 뭐 맞은편에 정도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유사한 표현들이에요. on opposite sides of 명사. 명사를 두고 맞은편에 건너편에 이 opposite이 반대란 뜻으로 잘 쓰이죠. 예, 그리고 on both sides of 명사. 같은 뜻이에요. 명사를 두고 건너편에 맞은편에. 자, 요게 이제 좀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얘는 either 해놓고 나서 side가 나오기 때문에 명사를 두고 마치 한쪽 편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는 문장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 요 문장을 하나 이해해 두세요, 여러분. Trees line on either side of the street가 나왔어요, 여러분. street가 이렇게 있겠죠, 여러분. 근데 either side이기 때문에 마치 한쪽 편인 것 같지만 나무가 양쪽 편에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either는 side 하나만 쓰지만 복수를 쓰지 않지만 양쪽 편이라고 번역하실 수 있어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두다노타로 나오는 표현 중에서 짧아서 잘 안 들리는 거 put, set, lay 익숙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lay 두다노타, lay down 내려놓다 아시겠죠? 요거랑 구분하세요. lie down은 눕다예요. lay는 두다놓다, lie는 자기가 눕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10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C, A man is putting a serving spoon on a counter. C, A man is putting a serving spoon on a counter. 자, 여러분 요 카운터가 눈치로 요 정도라고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보통 업무상 쓸 수 있는 긴 판들을 다 카운터라고 지칭하는데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쉘프는 보통 벽에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둘러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카운터는 사람이 둘러서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셔야 돼요. 쉘프는 업무 처리용으로는 쓸 수 없어요. 둘러쌀 수 없기 때문에. 카운터는 그러나 둘러서서 업무 처리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중요해요. 기억해 두세요. D. The men are picking up some trays. 네, 트레이를 들어올리는 중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자, 기억하십시오. 이 부분. 그리고 쉘프하고 카운터하고 구분하는 연습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이어서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Some people are clearing items off a table. B. A man and a woman are standing back to back. C. One of the women is sitting at a table. D. Some people are arranging chairs around a table. 네,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여러분. 자, 다시 들어보세요.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Some people are clearing items off a table. A. Some people are clearing items off. 아이템즈 뒷부분을 꼼꼼하게 번역하실 수 있어야 돼요. A. Some people are clearing items off a table. A. Some people are clearing items off a table. 번역 잘 하셔야 돼요. B. A man and a woman are standing back to back. B. A man and a woman are standing back to back. 눈치로 아실 수 있죠. back to back. 뭐 등을 대고 정도겠죠? B. A man and a woman are standing back to back. C. One of the women is sitting at a table. C. One of the women is sitting at a table. 답이겠다, 그죠? D. Some people are arranging chairs around a table. Some people are arranging chairs around a table. 네, 요거는 아니겠죠, 여러분.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clearing items, 물건을 치우고 있다. off a table. 자, 여러분, 이 off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전치사 on의 뉘앙스는 되게 잘 이해를 해요. 근데 off는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off는 번역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명사로부터 멀리, 보통 명사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들을 치우고 있다. 테이블로부터 멀리 내지는 아래로. 그러니까 멀리 내지는 내리고 있다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off 중요해요. 네. 명사로부터 멀리, 명사로부터 아래로 정도로 번역하시면 대체적으로 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러면 off 하나 써놨네요, 여러분. 그죠? He is taking a box. 박스를 취하고 있다. 선반으로부터 멀리 혹은 선반으로부터 아래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There is a boat. 배가 있어요. Off the shore. 물가에서부터 멀리. 아시겠죠? 물가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잖아요. on 하게 되면 물가에 있는 거니까 on은 붙은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뭐 자갈이나 모래로 이루어진 해안 위에 이렇게 배가 있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on하고 구분해서 off를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back to back. 등을 맞대고가 되겠죠, 여러분? 자, 비슷한 표현 하나 있어요. 비슷한 표현. side by side. 나란히라고 번역하는데 이 주의하셔야 돼요. 자, 사람들이 여러분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면 side by side예요. 나란히. 그러나 이렇게 걸어갈 수도 있죠. 군인처럼 일렬로. in a row가 되는 거죠. 자, row는 명사로 줄, 열. 그리고 노란 뜻이 있어요. 배에 있는 노 아시겠죠? 그리고 동사로는 젖다로 씁니다. 자, in a row, 일렬로 구분하셔야 돼요. side by side, 나란히. in a row, 일렬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함정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돼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번부터 한번 들어보는 걸로. B. A man and a woman are standing back to back. C. One of the women is sitting at a table. C. One of the women is sitting at a table. 자, 여러분 이것도 함정으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느냐면 현재 진행형이면서 움직임이 없죠, 여러분. 앉아 있으니까, 그죠? 스탠딩이랑 비슷해요. 움직임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자, 여기 함정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She is 이렇게 나옵니다. taking 뭐 chairs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sit. 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움직임이 진행 중인 거예요.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앉기 위해서 의자나 좌석을 취하는 중이기 때문에 서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구분하세요. 함정으로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D. Some people are arranging chairs around a table. 자, 이것도 하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arrange라는 단어가 쓰임새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는
배치배열하다 혹은 정리하다로 번역을 하겠죠, 여러분. 그죠? 복수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단수가 나왔어요. arrange a meeting. 배치배열이 불가하잖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혹은 셀 수 없는 명사가 왔어요. arrange transportation. 그러면 배치배열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때는 준비하다나 잡다로 번역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보통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 단복수에 따라서 뜻이 갈리게 된다는 걸 주의해서 이해해 두십시오. 아시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기도 정리가 됐고, 자, 이어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The speaker is entering the meeting room. B, A woman is delivering a lecture to an audience. C, Some students are sitting on the floor. D. The presenter is pushing a button on the screen. 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The speaker is entering the meeting room. A, The speaker 자, 스피커를 들었을 때는 음악에 나오는 스피커 같지만 뒤에 동사를 들으면 음악 나오는 스피커가 아닌 거 아시겠죠? A, The speaker is entering the meeting room. 발표자가 들어온다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B, A woman is delivering a lecture to an audience. 네, 이게 정답이겠습니다. B, 근데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다시 한번. A B, woman is delivering a lecture to an audience. to 뒤에 나오는 단어 고민하셔야 돼요. to 뒤에 나오는 단어. B, A woman is delivering a lecture to an audience. C, Some students are sitting on the floor. Some students are sitting on the floor. 바닥에 앉은 거 아니죠? D. The presenter is pushing a button on the screen. 자,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스피커는 발표자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음악 나오는 스피커도 되고 발표자도 되죠. 들어오는 중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B번은 여기까지는 되게 쉽고 단순해요.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요 on audience가 만약에 주어로 나왔다고 쳤을 때는 동사가 이렇게 is가 나오게 될 거예요. 단수 취급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거 대표적인 집합명사라서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on is가 나올 거지만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집합명사입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요거랑 대표적으로 나오는 집합명사가 이거죠, 여러분. a crowd. 얘도 뒤에 여러분 is를 쓸 거예요.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파트 1은 단수 복수 구분하라고 내용 문제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돼요. 예, 구분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on 들어보세요. B, A woman is delivering a lecture to an audience. B, A woman is delivering a lecture to an audience. 주의하셔야 돼요. C, Some students are sitting on the floor. 자, 여러분 요 on이라는 단어는 바닥과의 물건 관계로 치면 직접적인 접촉이 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직접적인 접촉이 있을 때만 on.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바닥이랑 직접적인 접촉은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여기서는 약간 어색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단어를 주로 씁니다. above는 접촉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래서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나 on은 접촉이 딱 있을 때만 쓸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D. The presenter is pushing a button on the screen. 이거는 아니겠죠, 여러분. 그죠?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집합명사.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6번.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Some workers are setting up the stage for an event. B, They're putting some pictures on the wall. C, Some people are raising their arms to take pictures. D. A group of people is taking part in a sporting event.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Some workers are setting up the stage for an event. setting up the stage는 아닌 것 같죠? A, Some workers are setting up the stage for an event. 무대는 이미 있는 것 같잖아요. B, They're putting some pictures on the wall. B, They're putting some pictures on the wall. 네, 거는 것도 아닌 C. 것 같고. Some people are raising their arms to take pictures. Some people are raising their arms to take pictures. 네, 정답인 거 아시겠죠? D. A group of people is taking part in a sporting event.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set up the stage, 무대를 설치하는 중이다. 이벤트를 위해서. 자, 여러분, 요 set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변화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자, 특히 파트 1에서 set은 테이블이랑 붙어 나오게 되면 테이블 차리다라고 번역하게 돼요. 음식만 가져오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식기류를 세팅하는 것. 테이블 차리다로 번역하셔야 돼요. Set the alarm.
알람을 설정하다. Set my watch. 시계를 맞추다. 아시겠죠? Set the tire onto the trunk. 두다 놓다. 타이어를 트렁크에 놓다로 번역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Set you free. 이건 파트 2에 파트 1에 나오진 않지만 2, 3, 4에 다 잘 나오죠. 예, 오형식 동사로도 되게 잘 씁니다. 너를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얘기죠. 예, 이렇게는 파트 1에서 다 나오고 있고 얘는 다른 파트에서도 잘 나옵니다. 구분하셔서 이해하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B번 보시게 되면 사진을 벽에 거는 중은 아닌 것 같고, 그죠? 자, raise 올리다란 뜻이니까 팔 올리고 있다. 사진 찍으려고.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 네, 그리고 D번 보시게 되면 참여하다란 뜻이죠, 여러분. 스포츠 행사에 참여하는 중은 아니죠, 지금은. 아시겠죠? 당연히 답이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문제는 다 풀어보신 것 같고 아주 괜찮은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헷갈리는 문제가 있으면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트 1에 자주 등장하는 기본 내용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사람이 나오는 사진을 보고 있으니까 주로 주어는 사람이 돼요. 네, 그래서 동사에 집중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아시겠죠? 주어가 거의 같은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돼요. 보통 주어가 같아요. 사람이 나오면. 그런데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다 같이 하는 행위가 주로 답으로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한 요만큼 있어요. 한 뭐 5명 정도 있어요. 다 같이 하는 행위가 주로 답으로 나와요. 그때는 어떨 때냐? 각각의 하는 행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대충 그냥 있어 그 자리에. 그럴 때는 각각의 행위가 답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다 같이 하는 행위가 거의 다 답으로 나와야 하시겠죠? 그런데 각각의 하는 행위가 되게 명확해요. 그러면 전체가 하는 행위를 보고 나서 각자가 하는 행위를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문제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포인트가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준비된 강의가 마무리됐고 파트 1에서 사람 나오는 사진 본 거예요. 제일 쉬운 문제 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 중에서 많이 틀리는 문제들.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사람 없는 사진 파트 1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